예, 10시 20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고요. 코스닥의 상승폭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오늘인데요.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신영목의 히든밸류 시간이죠.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시장보다는 기업에 집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궁금하고 시장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정말 급락의 구간들을 지나면서 한 일주일 사이에 어쨌든 급락 이전까지 회복이 한 상태인데요. 사실 고민이 있는 거죠. 다시 무조건 낙관론만 가지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이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물가지표 어제 PPI 오늘 CPI 나오는데요. 예, 이제 급락은 없을까요? 하락은 좀 멈췄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 큰 틀 흐름에서는 급락은 지난주 월요일과 같은 급락은 당분간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게 물론 이제 미국의 또 어떤 매크로한 부분이 또 악재가 나와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지난 월요일과 같은 부분은 좀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항상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신용 부분에 대한 거, 대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장 통계를 말씀드리는데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양일간 시장에서 신용 물량으로 출하된 물량이 양시장 다 해서 한 2조 정도가 됩니다. 저 이렇게 주식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예. 하루 만에 월요일은 거의 한 1조 3천억 정도가 신용 물량이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그러니까 양시장 양일 통해서 한 2조 정도가 나온 거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단기적인 낙폭이 워낙 그렇죠. 임팩트 컸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제가 시장을 바닥을 잡을 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용 물량이 단기간에 얼만큼 줄었는지 항상 근데 이게 묘한 일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시장에 악재가 나왔을 때마다 단기적으로 이 신용 부분이 코스닥이 됐든 코스피가 됐든 단기적으로 한 1조 정도가 물량이 나오면 바닥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항상 어떤 모멘텀 부분에서의 어떤 바닥보다는 이 수급적인 요인에서 바닥이 저는 더 빨리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번 한 2조 나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 그런 시장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형수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묘하게도 8월에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럼 연말에 이제 3분기 실적, 올해 연간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안도랠리가 나올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다시금 또 어떤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미국이 여기서 또 무슨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매크로한 부분에서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저점으로 깬다든지 그런 식의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의 어떤 하락이 보면은 원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여태까지 경험상 봤을 땐 이런 하락들이 하루에 10%씩 빠지는 게 아니고 2, 3% 빠졌다가 반등 나왔다 또 2, 3% 빠지면서 계속 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이런 하락이 임팩트 있게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나와버리면서 바닥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또 아시겠지만은 실적 나오면서 세론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실적이 안 나오면서 더 빠지는 종목들도 있고 근데 이런 식의 흐름이 이제 위에 다 나온 상태고 특히 이제 어제 장에 좀 약간 눈여겨볼 만한 것이 어제 도대체 시장이 왜 빠지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같은 업계에 있는 제 동료들도 도대체 왜 빠지는 건지. 코스닥이 어제 어제 그랬는데 근데 어제 보면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시장을 잘 지지해줬던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어제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화장품 주식들이 또 많이 빠지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이 조정받을 땐 모든 섹터의 모든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정받는 것이 가장 잘 버틴 섹터의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의 어떤 매수 관점으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이제 어떤 수급 상황이 몰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IT 쪽에 이제 좀 약간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실적 관련 주식들은 아마 월 단위로 나오는 수출입 동향을 보면서 아마 이제 시장이 움직일 것 같고 또 마지막에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한 9월쯤이 되기 전까지는 약간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은 좀 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소형주 장세가 이제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어떤 산업군을 보면서 새로운 섹터에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종목들 아니면 기존에 있던 종목 중에서 실적이라든지 실적을 기반으로 한 모멘텀으로 쌓아가는 이런 종목들이 좀 각광받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사실 시장 전략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말 급락 이후에 지금 V자 반등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사실은 저점 구간을 테스트하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다.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수보다는 종목 대응할 수 있는 흐름들은 된다. 예,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신 거고요. 기업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든밸류 종목은 태성인데요. 태성은 사실은 최근에 부각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오늘은 태성이 주가가 먼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26% 올랐어요. 뭐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갈 각인데 제 기억으로는 한 3,000원, 4,000원 정도대에서 얘기를 하셨어, 그죠? 그동안 이제 중간에 좀 리뷰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태성을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뭔가 좀 업데이트 내용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작년 7월에 한 2,500원대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탐방 다니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렸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태성이 이제 여의도에서 기관 대상으로 해서 NDR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접 다녀왔고요. 그래서 사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고는 제가 전날에 이제 월요일날 갔다 온 업데이트 내용을 어저께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이제 주가는 오늘 많이 급등이 된 상태인데 일단 여러모로 봤을 때 먼저 가장 처음 말씀드릴 거는 이제 2분기 실적. 왜냐면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상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회성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훨씬 더 좋습니다. 매출이 좀 빠지긴 했는데 마진 높은 그 장비들이 나가면서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또 사상 최고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태성의 어떤 지금 실적의 기조는 이제 성장의 기조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증권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올해 전체 영업이익을 한 보수적으로 봤더라고요. 한 60억 정도로 봤는데 이미 뭐 상반기 만에 한 50억 정도가 달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뭐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뭐 70억에서 80억에서 뭐 한 90억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지금 태성의 어떤 이런 성장이 본업 베이스로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CB 시장의 어떤 변화의 시기에서 장비 교체라든지 새로운 신규 장비가 들어가면서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태성의 어떤 실적의 기조는 본업 실적의 기조는 하반기까지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태성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기본 요소고, 이제 히든밸류로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점검해야 될 것이, 글라스 기판, 유리 기판의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태성은 지금 본업 자체가 기판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글라스 기판에서도 태성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본업은 기판 장비 업체죠? 맞습니다. 기판을 만드는 장비 업체고요. 혹시 제가 이제 준비한 장표 있으면 보여주시면 띄워주시면 굉장히 이해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표를 보시면 굉장히 제가 쉽고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PCB를 제조하는 그 어떤 이 프로세서인데 거기에 태성이 들어가는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파랗게 표시가 된 겁니다.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드릴과 검사 장비를 빼고 모든 장비를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뭐 PCB 뭐 유리기판 얘기하는데 무슨 PCB 뭐라 얘기하냐 하는데 유리기판도 결론적으로는 PCB 기반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유리기판을 만드는 세트 업체에서는 당연히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 공정에 아울러서 공정의 이해도가 높은 태성에 접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비덴이라든지 중국의 뭐 탑티어 디스플레이 업체, 국내 업체도 지금 계속 접촉하면서 어떤 계약 관련된 얘기가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태성 입장에서는 신규로 열리는 유리기판 시장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이런 시장의 시각이 좀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27년, 26년 이후가 양산이기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 시장을 보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좀 그와 좀 반대되는 입장이죠. 뭐냐면 지금 정도부터 우리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밸류체인을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26년, 27년에 들어가는 유리기판이 갑자기 양산으로 됐을 때 장비들이 갑자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테스팅 물량이 들어가는 회사들이 양산으로 갔을 때 그 양산 시장을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기업이 이제 한미반도체죠. HBM 시장이 급작스럽게 열리면서 그 시장의 TC 본도를 독점하고 있던 한미반도체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듯이
유리기판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이미 샘플 물량이라든지 테스팅 장비가 들어가는 회사가 신규로 시장이 열렸을 때 그 시장을 점유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유리기판을 좀 더 계속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뭐 1년이 됐든 뭐 6개월이 됐든 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유리기판은 만드는 기판사들이 HBM을 만드는 회사보다 수가 많다는 것이죠. HBM은 딱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마이크론 딱 세 회사가 정해져 있다면 유리기판은 이 전방에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용화에 가까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만드는 업체들에게는 경쟁이 센 거지만 장비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파일럿 물량이 들어가는 장비 회사들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진짜 양산 체제까지 가기 전까지 공부를 하면서 양산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미리 공부한 회사들의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비중을 높여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성은 그러한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뉴스플로에 보시면 국제과제로 유리기판 장비에 대해서 국제과제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뭐 당연한 뭐 그런 어떤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튼 향후에 이런 흐름이 유리기판을 만드는 본업에서 어떻게 보면 탈바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유리기판에 관련된 어떤 태성의 장비들이 하반기에는 좀 뭔가 이제 MOU라든지 테스팅 장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첫 번째는 유리기판, 글래스 기판이었고요. 다시 점검하는 성장 포인트. 두 번째는요? 그리고 이제 히든밸류,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태긴 한데, 복합 동박 소재에 대한 롤트럴 장비, 이것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거죠. 왜냐면은 5월에서 6월 정도에 주가가 급등했던 가장 큰 요인이 복합 동박 장비를 완성을 한 이후에 어떤 그 모멘텀으로 주가가 갔다가 조정받은 건 이제, 왜냐면 이제 특별하게 모멘텀이 제거된 이후에 뭐 이제 뭐 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거 그 장비가 팔리겠어라는 약간 의구심이 되게 많았는데요. 아니, 주가가 너무 오늘 사실 방송 하기 전에 올라서 조금 사실은 고민이 있는데 거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방송하니까 상한가로 가고 있어요. 주가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뒷부분에 조금 더 코멘트 드릴게요.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한 6월 말쯤에 CATL에서 태성을 이제 공식 파트너사로 벤더 등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뭔가 이제 CATL과 논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CATL과 논의가 된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지금 태성과 CATL이 이제 어떤 장비에 대한 납품에 대한 서로 논의 중에 있는데, 태성은 지금 한 달에 한 월당 4대 정도의 장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 한 50대에서 60대 정도인데,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0억에서 2,500억 정도를 얘기하는데, CATL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너희들한테 장비 발주하게 되면 몇십 대 단위로 할 건데 캐파가 너희가 지금 되겠느냐. 그래서 태성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증설을 위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지금 그 증설을 위한 토지를 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왜냐하면 이제 계약이 되고 막 부랴부랴 막 하면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증설을 위한 어떤 토지 매입을 위한 어떤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근데 한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은 뭐 보고서에 최근 나온 보고서에 나왔지만은 뭐 증설을 위해서 한 1,000억 정도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회사에서도 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뭐 생각하고 있는 뭐 최악의 무슨 뭐 이런 어떤 뭐 유상증자라든지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희박해 보일 것 같고, 지금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뭐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은 차입을 이제 차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건 간에 태성에 보시는 이 뷰에서 복합 동박을 보시는 뷰에 대해서는 약간의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 만약에 토지 매입이 되고 난 이후에 토지 매입을 위해서 또 공장과 설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단계 이루어질 때마다 아마 CATL과의 어떤 계약이 굉장히 좀 심도 깊게 논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방송할 때 26%에서 지금은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주가가 26% 상한가 들어가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좋겠죠. 그러나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기업을 길게 보시는 분들은 천천히 밸류를 가져가는 게 좋지요. 이렇게 사실은 어떤 이유로 오버슈팅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늘 사실은 이렇게 급등할 만한 좀 추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와 함께 향후 전략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아마 오늘 주가 강세의 가장 큰 이유는 열폭주 관련된 이슈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전기차 화재. 맞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이제 불이 나서 100대가 전소된 그런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태성 복합 동박 소재 설명을 드릴 때 태성의 복합 동박 장비로 만든 소재가 어떤 그 열폭주에 관해서도 상당히 좀 안정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열폭주 관련돼서는
그 안에 분리막이라든지 어떤 봉도학이나 알박에서 크랙이 발생해서 서로 전해질이라든지 소재가 섞이면서 열이 이제 난다는 것인데 파재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태성의 복합동박 소재는 주요 소재가 PET이기 때문에 비닐이기 때문에 크랙이 나서 뭐 전해질이 약간 샌다고 해도 섞이는 부분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네.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 주목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어떤 하나의 요소인 것이지 태성의 그렇죠. 어떤 실적이라든지 성장에 어떤 뭐 아주 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고민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사실은 16,000원이 기본적으로 네. 시가총액 4천억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만약에 복합동박 소재와 유리기판에 대한 성장성이 아마 이 하반기는 가셔야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가셔야되는 시점까지 본다고 하면은 목표가는 2만 원, 그럼 시가총액 기준으로 5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를 가격 기준으로 잡고 네. 뭐 조정 시에 이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아야겠지만 네. 들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뭐 오늘 상한가 가고 끝나고 내일도 강하게 갈 수 있겠으나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인 이슈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그걸 참고해서 매매나 트레이딩 보유하셔야 조금 더 편한 전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